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선형 차트는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중국에게 시장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줍니다. 현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현금을 50%나 갖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투자를 하신 분들이 버티기가 더 쉬울까요? 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지수도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면 정말 돈이 높나요?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3부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지, 그것도 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현상은 왜 그러냐면 변동성 끌림 현상, 부의 복리 효과 또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삼성자산운용에서 아주 이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초지수 가격이 똑같은 금액만큼 상승했다가 똑같은 금액만큼 하락을 하는 현상, 계속 반복을 하는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가격은 결국에 가서는 기초지수 가격은 제자리로 오지만 되려 레버리지 ETF는 제자리가 아니라 더 하락을 하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보면은 요 노란색이 기초지수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였다가 110포인트 가고 다시 100포인트, 110포인트 갔다,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2배를 따라가니까 100에서 120 똑같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120에서 98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 상승했다 10% 하락한다는 걸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00이었던 레버리지 ETF 가격이 93으로 끌려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게 되면 기초지수 가격보다 더 하락이 크다. 그러므로 상승장일 때만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주식시장이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판단하면 다 부자가 됐겠죠.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는 게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 ETF를 위험하다, 단기 투자만 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 레버리지 ETF 오랫동안 투자하면 안 된대, 이건 상승장에서만 잠깐 해야 되는 거래,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야 수수료를 더 뽑아 먹으니까. 이 얘기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전래동화에 그런 게 있어요. 손톱을 밤에 잘랐더니 어떤 쥐가 이 손톱을 먹고서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전래동화가 있는데, 이 전래동화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둑어둑했겠죠, 저녁에. 근데 거기에 지금처럼 손톱깎이도 없었을 거고 가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막 손톱을 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비겠죠, 다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식들이 반복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그런 전래동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손톱을 밤에 못 자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 레버리지 ETF를 상승장에서만 잠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퍼뜨리는 얘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레버리지 ETF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효과가 훨씬 크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 두 가지 차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형 차트하고 로그 차트가 있어요. 선형 차트는 우리가 편하게 보는 요런 차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간이고 요거는 이제 가격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건데, 주가의 변동폭을 나타내주는 그냥 보통적인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고, 로그 차트는 변동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5번 곱하면 10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세로축이요,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변동률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약간 좀 틀린데, 대부분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유튜버나 방송가에서는 이 선형 차트만 보여주죠. 미국 차트 같은 경우 특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니까 여기 많이 떴습니다,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요쯤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그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개별 종목이나 대부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송종식의 IT와 가치 투자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본 건데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S&P 500 지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요거는 선형 차트입니다.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가 겁이 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에 반해서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그 차트로 바꾸면 여기 단위가 틀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10배씩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요 기간에서 요 기간에 급하게 올라간 것 뿐이고 여기서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상승률, 장기적인 상승률 추세를 보기에는 로그 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 요거를 선형 차트로 봤습니다. 요거 가격 변동은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변하고 있죠. 똑같은 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요 근처에서 투자하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치 2000년에 투자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로그 차트로 바꾸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선형 차트는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률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 떨어졌다고 난리치는데 여기 보면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로그 차트를 보면 하락률을 보면 그럼 요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럴 때도 어떻게 했고 그쵸? 그래서 장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려면 꼭 로그 차트로 변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까 2000년도에 투자한 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제가 미국 지수를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 시장이란 얘기인데, 자, 이건 미국 시장을 연봉 차트로 로그 차트로 바꾼 겁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는 이제 횡보장을 연출합니다. 이때 많은 일이 있었죠. IT 버블, 서브프라임. 요때 이제 중국 지수가 이렇게 빵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책들이 여기서 막 나왔던 건데, 중국에게 시장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줍니다. 여기 한 칸 한 칸이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양의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는 S&P 500 지수, 아까도 똑같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파란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야 뭐 조정이라고 한 번씩 보고요. 자, 나스닥 지수는 특히 여기 IT 버블이기 때문에 요 3년간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수 중에 20억이 떨어졌다 치죠.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실 겁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강남으로 가실 거죠? 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중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주식은 여태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미국 국가지수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낚시가 취미라고 하실게요.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낚싯바늘을 던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배 타고 포인트로 이렇게 가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낚싯바늘을 막 이렇게 던지시잖아요. 돈도 내면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미꾸라지라든지 송사리 같은 거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그물망 갖고 가가지고 물고기가 나올 만한 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망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면 저희가 뒤에서 막 물장걸 쳐가지고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랬거든요. 물고기가 없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국 지수는 과거서부터 큰 충격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국가지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선 국가이기도 하죠. 근본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다른 나라에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이 망하면 자기네들 대안이 없으니까. 전 세계 자본이 다 미국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선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스파이라는 S&P 500 지수를 추정한 한 배짜리 ETF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참, 이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못 따라갈 거고요. 뭐 유튜버들이 이게 차트 보고 막 와 이거 보세요, 막 불기둥을 뿜습니다, 막 이렇게 난리 치실 겁니다. 근데 자,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꾸면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뭐 박스권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S&P 500 지수는 그냥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이면서
하면서 올라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으라차 너는 뭐 사대주의자냐? 미국만 신봉하냐? 너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 추종하는 레버리지는 투자 안 해?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코스피 종합지수고요. 연봉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변환을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보면요. 그냥 박스권이에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게 그냥 옆으로 흐르잖아요. 상승률 하락률이. 그러니까 맨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지수가 이렇게 변동률을 보이면은 레버리지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변동률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한 레버리지 ETF 투자하면 결국에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잘못하다간 제 재산이 원본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연봉 차트를 선형 차트로 표현을 한 건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게 보이시죠? 그냥 자대구 그은 거였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코스피 200에 한 배 추종하는 ETF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4가지 ETF를 한번 볼게요. 코덱스 200 동일가중,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동일가중은요 200개를 0.5%씩 투자를 한 거야.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 200개를 0.5%씩 투자를 해서 100%를 맞춘 거고, 코스피 200은 뭐 시가총액 큰 거대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피는 코스피에 상장된 전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죠. 요 4가지를 봤는데 5년 동안 수익률을 봤습니다.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가장 떨어집니다. 21.7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변동성 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진짜 단기로 스윙 투자를 하고 빠져나와야지 이걸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나라가 막 미국처럼 막 선진국이 돼서 막 끝없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 불안하시면 투자금 일정 부분을 빼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죠. 자, 제가 미국 지수를 2배,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시작 잔액이 이 달러를 그냥 원이라고 보실게요. 이렇게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S&P 5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거고요. 프로세어즈 울트라는 이게 QLD라고 해가지고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ETF, 요거는 3배 추정하는 ETF.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 1배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 지수예요. 자, 시작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가 됐을까? 그러면 S&P 5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지수는 여기 보면 한 약 7,800만 원이 되고,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거는 1억 1,700만 원.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ETF는 1억 7,700만 원. 그 다음에 그냥 S&P 500 지수에 1배 추정하는 ETF 투자하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나마 가격 변동성이 더 큰 나스닥 100 지수를 이용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 수익 금액이 훨씬 크죠. 지금 S&P 500 지수 1배 추종한 게 3,200만 원이고 나스닥 100 지수에 3배 추종한 ETF 투자한 게 1억 7,700이니까 거진 6배 차이 나나요? 자, 요건 앞에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TQQQ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종한 ETF, 요기 두 번째 게 QLD라고 해서 나스닥 100 지수 2배 추종하는 거, 요거는 S&P 500 지수 3배 추종한 ETF입니다. 선형 차트예요. 이렇게 세로축이 같은 값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TQQQ가 훨씬 크잖아요. 자, 요거는 앞에 결과값을 로그 차트로 나타냈을 때요.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론 여기에 2022년도에 급락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와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TQQQ, QLD, 6%, S&P 500 지수.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한테 막 투기꾼이라 그래요. 야, 너는 은행의 부지점장이라는 놈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투기를 불러일으키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볼게요. 저는 100% 투자라는 얘기 안 해요. 현금을 항상 30%에서 50% 떼어놓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간단한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P 500 지수를 1배에서 3배 추종하는 ETF에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올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VOO라고 S&P 5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ETF 있습니다. 여기에 100%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현금은 하나도 없다고 치죠. 그러면 총 투자 비율을 따지면 S&P 500 지수를 따졌을 때 1배 곱하기 돈이 100%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은 지수에 추종하지 않잖아요. 그냥 0배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중이 0%니까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 변동에 1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1배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 아래 경우도 한번 보죠. SSO라고 S&P 500 지수 2배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여기에 50% 투자를 하고 현금은 50%를 가져가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단순 산식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2배 추종한 ETF 비중이 50%, 현금 50% 하니까 결국에는 S&P 500 지수에 1배 추종하는
총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잘 버틸까요? 현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현금을 50%나 갖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투자를 하신 분들이 버티기가 더 쉬울까요? 이분이 훨씬 편하죠. 이분은 지수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데 얘는 헐값에 떨어진 지수를 살 수가 있어. 계속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진정한 투자다 그러고 나한테는 투기꾼이라 그래.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배짜리 진정한 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3배를 추종하는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U-PRO라고 S&P 500 지수 3배 추종한 ETF입니다. 요 U-PRO를 70% 투자하고 현금을 30% 가져갑니다. 이 비율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의 2.1배, 약 2배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냥 총 포트폴리오만 해도 레버리지 ETF죠. 하지만 이 30%가 되는 현금이 아까와 같은 그런 급락장을 다 버텨줄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수익 실현하게끔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랑 똑같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U-PRO 3배 50% 투자하시고 50% 현금으로 가져갑니다. 비율 계산하면 1.5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별 차이 없죠? 1배랑 1.5배랑. 자, 그러면 이 50%나 되는 현금이 아까와 같은 급락장에서 또 역시 버텨줄 겁니다. 누가 진정한 투자자일까요? U-PRO에 35%를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65%를 가져가요. 비율 계산을 해보면 이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의 1.05배를 투자를 합니다. S&P 500 지수를 거의 그냥 한 배 똑같이 쫓아간다고 보죠. 자, 누가 진정한 투자자인가요? 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현금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미국 국가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여기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100% 재산 박는 그냥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똑같은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미국 지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가져가는 거지 투기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부에 걸쳐서 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비율 투자 방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아직 유튜브 구독자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 50명, 60명 정도 됐지만 지금 거의 200명을 돌파를 했고 앞으로 가서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좀 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는 거는 그만큼 미국 지수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으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주마다 이 비율 투자 리밸런싱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같이 업로드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영상 보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 4편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으라차TV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